80세 할아버지의 늦은 사랑.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감동적인 황혼 로맨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사랑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인 늦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올해 80세이신 이종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15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내셨어요. 50년 가까이 함께했던 아내였죠. 젊은 시절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세 자녀를 키우며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 아내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셨어요. 젊은 시절 작은 사업을 성공시켜서 아파트도 몇 채 있고 적금도 꽤 있어서 노후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어이 여보하고 부를 사람이 없고 저녁 식사도 혼자 드셔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에 모이긴 하지만 일상의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늘 비슷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혼자 간단히 식사를 하고 근처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십니다. 공원에서 다른 할아버지들과 장기도 두고 가끔 수다도 떨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혼자예요.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시지만 가끔은 정말 적막함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할아버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친구들과 얘기해봐도 모두 비슷한 처지였어요. 아내를 먼저 보낸 친구들은 다들 외로움을 호소했고 아내가 살아계신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종수야, 너도 새장가 한번 가봐라. 친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할머니 일편단심으로 살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은 더 심해졌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다가 흥미로운 광고를 보셨어요. 시니어 전문 결혼정보회사 황혼의 만남을 도와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자꾸 그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후 같은 광고를 또 보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잠깐 멈춰서 자세히 읽어보셨습니다. 65세 이상 전문 상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만남. 할아버지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혹시 나 같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곳을 이용할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보셨어요. 여보세요, 거기 결혼정보회사죠? 네,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친절했어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80세인데요. 아내를 잃고 15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혹시 이런 나이에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물론이시죠. 요즘 시니어분들 상담이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한번 방문하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가셨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된 사무실이었고 상담원도 중년의 친절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실까요? 할아버지는 녹차를 한 잔 마시며 긴장을 풀었어요. 혹시 제 나이에도 만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물론이에요. 요즘 70대, 80대 회원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상담원이 보여준 통계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65세 이상 재혼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 늘었다는 거였어요. 다들 어떤 이유로 오시나요?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이에요. 어르신처럼 사별하신 분들, 이혼하신 분들, 모두 같은 마음이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안심이 되었어요.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위안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을 소개받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나이는 너무 차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건강하시고 대화가 통하는 분이면 좋겠어요. 상담원이 몇 가지 질문을 더했어요. 취미, 성격, 생활 패턴, 경제 상황 등을 물어봤습니다. 며칠 후 상담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좋은 분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8세 여성분인데 5년 전에 사별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80세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 몰랐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퇴직 교사셨고 성격이 온화하시고 책 읽기를 좋아하세요. 자녀 두 분이 계시고 건강도 좋으시고요. 드디어 만날 날이 정해졌어요.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아침부터 옷을 골라 입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정리하셨어요. 오랜만에 정장을 입으니 기분이 새로웠어요. 마치 젊은 시절 첫 소개팅을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띤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수입니다. 첫 만남은 조금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영희 씨도 할아버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4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을 5년 전에 잃고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곳에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너무 걱정하더라고요. 영희 씨의 자녀들은 오히려 엄마의 재혼을 권했다고 해요. 혼자 지내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던 거죠.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나 봐요. 우리 때는 재혼이라고 하면 눈살을 찌푸렸는데 두 분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은 시절의 추억, 자녀들 키우느라 고생한 얘기, 배우자를 잃고 겪은 아픔까지. 정말 외로우셨겠어요. 그러게요. 하루하루가 정말 길더라고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이렇게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헤어질 때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음에 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영희 씨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그 후로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전시회를 보러 가고, 가끔은 조용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어요. 영희 씨를 만날 생각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뭘 하고 계셨어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요새 건강 관련 책에 관심이 많아서. 영희 씨는 정말 지적이고 교양 있는 분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옷차림에 신경 쓰고 머리도 자주 다듬고 심지어 운동까지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손자가 명절에 와서 말했어요. 그래, 뭐가 달라졌는데? 더 밝아지신 것 같고 건강해 보여요.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웃으셨어요.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생각하셨거든요. 3개월 정도 만나다 보니 두 분의 감정도 깊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영희 씨에게 정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녀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큰아들, 작은아들,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뭔 말씀이세요, 아버지? 아빠가 요즘 만나는 분이 있어.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자녀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좋은 분을 만났어. 너희들도 한번 만나봤으면 해. 아버지, 80세에 무슨 연애를 하시려고 그래요? 작은아들도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딸이 가장 직설적이었어요. 아버지, 혹시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15년인데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시다니. 어머니한테 어떻게 면목이 서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녀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영희 씨에게 이 일을 털어놨어요. 우리 애들이 많이 반대해요. 아무래도 이 관계는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영희 씨의 반응은 달랐어요. 종수 씨,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이잖아요. 외로운 노년을 함께 보내자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영희 씨의 말에 할아버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제 자녀들은 오히려 찬성해요. 혼자 지내시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대요.
정말요? 네,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혼자 외롭게 지내시냐고. 할아버지는 영희 씨네 자녀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비교하게 되었어요.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까? 종수 씨, 우리 나이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많아야 10년, 15년이잖아요.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내는 것과 함께 보내는 것 중 어느 게 더 의미 있을까요? 영희 씨의 말이 할아버지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희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결심했어요. 자녀들을 다시 불러서 진심을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아빠 얘기 한 번만 들어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1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영희 씨를 만나면서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들은 몰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산같이 길었어. 영희 씨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대화할 사람이 있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들으니 자녀들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우셨는지 몰랐어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나 봐요. 큰아들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응, 정말 좋은 분이야. 너희들도 만나보면 알 거야.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영희 씨를 집으로 모셨어요. 자녀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영희 씨는 정말 품이 있고 자상한 분이었어요. 말씀도 곱게 하시고 예의도 바르시고. 안녕하세요. 평소 아버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자녀들도 영희 씨의 인품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돈이나 재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할아버지를 아끼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영희 씨는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어울렸어요. 손자들에게도 친할머니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손자가 할아버지 귀에 속삭였어요. 그날 저녁 자녀들이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게 보여요. 그럼 이제 찬성해 주는 거야? 네, 아버지. 행복하세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니 더욱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6개월 후 두 분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크고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따뜻하게 축하해주는 정말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80세와 68세의 신랑 신부. 하지만 두 분의 얼굴에는 젊은 신혼부부 못지않은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제 다시는 외롭지 않겠네요. 영희 씨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특히 자녀들이 가장 기뻐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재 두 분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할아버지는 이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어요. 정말 용기를 내길 잘했어요. 영희 씨도 같은 마음입니다. 두 분은 이제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계획이에요. 건강할 때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함께하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정말이네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황혼의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황혼 로맨스로 찾아뵙겠습니다.